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백발백중 할 건데요. 8회차밖에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속도감이 좀 있게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완벽 정리 때 외웠던 것을 어떻게 사례로 이제 나올 때, 이렇게 사례로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요것만 우리가 잘 신경 써서 하면 금방 우리 머릿속에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완벽 정리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그 완벽 정리 그 지난 회차 때 했던 거 바로 옆에 두고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이 왼편 여기다가 완벽 정리해서 했던 거 그 두 문자 있죠. 거기 여기다 옮겨 적는 것이 또 이래독이에요. 옮겨 적으면서 점점 머릿속에 암기 상태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례는 뭐 하는 거냐? 그 암기 상태로 올라가는 그림 역할을 하는 거죠, 요게. 그러면서 차근차근 시험장 가서 실제적으로 같은 문장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제목을 보시면 통치행위죠. 이 통치행위인데, 우린 통치행위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통치행위였다. 그건 통치행위였다. 계몽령이었다. 뭐 그랬는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파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좀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엄청나게 많이 저거 했어요. 그 피드백 많이 받았어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라. 근데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너무 다행이에요. 자, 통칭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항상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다 그랬죠. 마지막. 대통령 갑의 파변 결정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무 노골적으로 물어봤죠.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 아니, 노골적으로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노골적으로 물어보면요. 제가 이제 노골적이다 이렇게 하는 말은 대전제가 너무 확실하다. 대전제가 너무 확실하게 노골적으로 물어봤어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대전제를 딱 빼내면 되는 거겠죠. 대전제 찾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대전제가 암기되어 있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소재만 잘 쓰면 끝나는 거예요. 문제의 소재, 대전소포, 대전소. 이렇게 대전소. 이 세 개가 문제의 소재에서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오공채 제 제자 하나가 이제 수업을 듣는데 채점 이제 학원에서 이 수업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제 이 글쓰기. 그래서 답안을 냈더니 채점평이 어떻게 나왔냐면 문제의 소재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전개할 걸 다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글쓰기는 채점자한테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거 듣고 아주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걔는 법이란 게 모르는 애예요. 걔는 이 법이라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피스트의 계변이라고 한 게 그거예요. 소피스트의 계변이 뭐냐면요. 법학을 사회과학으로 다루는 걸 소피스트의 계변이라고 그래요. 자, 사회과학은 이렇게 하죠. 눈이 말씀드렸지만 사회과학은 이쪽에 대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대전제에 따른 이론에 이제 설파가 있죠. 설파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쪽에도 대전제가 있어요. 또 여기도 이론의 설파가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이론의 설파가 있어요. 자본주의와 이 공산주의의 이론의 설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은 좌익과 우익, 양날개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내 쪽이 다 오라. 이러면은 이제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건 사회가 성립이 안 돼요. 극우만 아니면 돼요. 극자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도 좌파, 중도 우파가 서로 모여가지고 이 중도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그 미디엄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중도란 말은 미디엄이에요. 도울 김용 선생이 그 중도란 말은 있잖아요. 중용이란 말인데 그 중용이란 말이 대학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원래. 근데 그 말이 뭐냐면 그거 있죠, 요거 있잖아요. 사람이 여기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안 떨어지고 두 발로 이렇게 서 있으면서 안 떨어지려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중용이에요.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아슬아슬하게 그 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떨어지려고 이 무게 중심점이 옮겨감에 따라서 나도 같이 옮겨주는 거예요. 이게 중용이에요. 이게 중도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중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중도 우파 좌파는요 어느 한 곳에 딱 고정돼 있질 않아요. 그걸 우리가 뭐냐면 합리적이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합리적이다. 여러분들이 사회를 살아갈 때도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밖에 이제 나가시면 내게 오라. 내 생각은 고정이야. 이러면은 그 사람은 절대 큰 사람이 되지를 못해요.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물론 내가 전체 인생관이 바뀌진 않아요. 인생관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렇게 무게 중심을 찾아가면서 절대 이쪽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지 않아. 근데 극자와 극우는 이거 떨어뜨려야겠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러니까는 결국 이제 큰일이 벌어. 근데 사회과학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디 가요? 어디? 서로 간에 마지막에는 통합으로 가죠. 통합으로 가죠. 정반합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반합. 그러면 정반합일 때는 이 진행이 돼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뭘 얘기할 것인지가 하나씩 다시 밝혀지고 다시 구성되어져 가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인사 노무 관리하고 경영조직 논의에서 글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글 쓰는 방법. 물론 머릿속에서 정리는 돼 있지만 겉으로 드러날 때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이 법학은 그렇지 않아요. 법학은 처음에 대전제, 내가 앞으로 할 거는 이거예요. 대전제 명확히 픽스돼 있어요. 대전제가 픽스돼 있어요. 이게 픽스가 안 돼 있으면 사회가 혼란에 빠져요. 대전제. 그런데 이 대전제가 옳다 그르다는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어쨌든 대전제 있어요. 그럼 대전제에 따라서 이렇게 수렴돼 가요. 어디로? 결론으로 이렇게 수렴돼 가요. 그래서 대전제 문제 소지가 제일 큰 거예요, 원래. 문제 소재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모든 논의가. 그리고 나서 해결되지 않은 것 몇 개만 이렇게 툭툭 떨어져요. 이렇게 툭툭 떨어지고 그게 하나로 결론으로 수렴돼 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행정소송법. 자, 이하통법이라 할게요. 행정법 제38조, 통법 제19조와 통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렇게 해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만약에 취소소송의 대상이다. 그러면 행정법 제19조와 통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렇게 두 개고,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그럼 법조문 3개. 취소의 대상이다. 그럼 법조문 2개. 그 다음에 거기에 와자를 쓴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론서래. 이걸 이론서래라고 그래요, 요거를 이론서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의하면 하고 보고 베끼고, 우리 완벽 정리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주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주어는. 그 다음에 2조 1항 1호를 보고 베껴요, 여기까지 2조 1항 1호를 보고 베꼈어요. 외워서 쓸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외워서 쓰면은 불안해요. 시험장에 가면. 그러니까 보고 베껴요. 그 다음에 대통령 갑은, 그 다음에 전제 상황. 대통령 갑은 국군의 전투 병력을 애국국 정부에 파견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게 전제 상황. 그 다음에 소전제. 이제 소전제 물어보는 게, 대통령 갑의 파병 결정은 행정청행하는 구체적 사실과는 법집행이 맞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소전제 하나 소전제랑 소고. 그러니까 소전제가 지금 여기 2개예요. 첫 번째, 행정청행하는 구체사실한 법집행. 그 다음에 법적 성질은 의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에 되는 행정장. 이렇게 2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소고시켰어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대통령 갑의 파병 결정 항소의 대상이 되는가와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해서, 첫째, 대통령 갑의 파병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문제된다. 둘째, 대통령 갑의 파병 결정이 통치 행위인지 문제된다. 이렇게 2개로 이루어졌어요. 대통령이 한 행위에서만 이렇게 2단계로 이루어져요. 대통령이 한 행정작용에서만 이렇게 2단계로 이루어져요. 만약에 대통령 갑의 파병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논의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당황스러운 답안이 뭐냐면 이게 통치행위인지를 먼저 검토하는 거예요. 통치행위를 먼저 검토하면요, 제일 당황스러워요. 그런 다음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검토하고 있어요. 이거는 논리가 역전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맞는데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소송의 형식으로 다루지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 논리가.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꼭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공권력 행사 또는 그거부와 그 밖에 이르는 행정작용. 공권력의 행사와 그거부,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요걸 3개를 묶어서 우리 판례가 3개로 한다는 거 기억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이거 끌고 와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 이게 3개로 빼낸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판례고. 좀 이따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요거 이제 외웠으니까 대통령 갑의 파병 결정이 항고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죠. 항고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행공특법권이 국권직관이다. 그럼 원칙이니까 예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외는 국민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을 말해요, 공무원. 그래서 예외적으로 뭐예요? 행정규칙. 자, 행정공포상 법규에 의한이 아니죠. 법규에 의한이 아니고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보다 기타 공무원을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누구?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 있는 행위. 이렇게 하는 게 예외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옛날에 특별 권력 관계인데 지금은 그런 거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습니다. 특별 권력 관계 엄청 시험 문제 많이 냈는데.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안의 경우 이제 뭐 어떻게 한다고요? 임으로 이어서 이다 이렇게 쓰라고 그랬죠. 임으로 이어서이다. 대통령급의 파병 결정은 파견 부대에 소속된 전투원들의 해외 파병 근무를 명하고 또 해외 파견 부대에 소속된 전투원들의 작전 수행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이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하는 행위 이어서 항고성이 대상이 되는 처분이를 강압상 하명이라 한다. 이렇게 하허면 득인대 확공통수 부치철전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그럼 파병 결정이 통치행위죠. 뭐 여기서는 학판검사로 반드시 써야 돼요. 학판검사. 여기서는 판례사 하는 경우로 쓰시면 안 되고 학판검사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학설, 자, 실질적 법치국가, 실적 법치국가, 그 다음에 행정소상의 이제 개괄주의. 그래서 부정하는 견해와, 그 다음에 내재독사, 내재적 제약, 그 다음에 재량행위, 그 다음에 독자적 행위, 그 다음에, 내재독사, 뭐 사법자재설 등을, 근거로, 통치행위를 사법자재설, 근거로 통치행위를 긍정하는 경향이 있다. 판례. 자, 고정국 수억이죠.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에 대해서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단에 제한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심사를 제한하는데 이게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을 억제하는데 이 억제되는 사법심사권이 하나밖에 없어요. 행정소송이요. 하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를 하더라도 민사 책임에 의한 배상 책임도 생겨요. 국가 배상 책임. 그 다음에 만약에 형법상의 각종 범죄의 구속 요건을 충족하면 형법상 형사소송으로 또 가요. 행정소송만 가리켜요. 사법심사권에 억제하는 것. 다 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검토. 자, 사법심사 제외되는 통치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논리적이긴 하죠. 논리적이긴 한데 국가자격 중 어떤 것은 사법 통제를 통한 분쟁 해소보다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정치적 행위를 통하여 분쟁 해소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을 수도 있다. 이거 주권자인 국민들의 정치적 행위를 통한 분쟁 해소. 자, 이게 뭐예요? 투표를 통한 단죄죠. 낙선시키는 거죠. 정치적 힘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내재적 제약소가 판례가 타당하다. 그럼 사안의 경우 요거 꼭 써야 되죠. 통치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사 주체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국회 또는 대통령이어야 돼요. 국회 또는 두 개밖에 없어요. 국회 또는 대통령. 따라서 국회에서 어떤 행위가 나온다거나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이게 통치행위냐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있잖아요. 그 의문점을 일단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이 고정국, 고도의 정치성을 띄어야 된다. 고도의 정치성을 띈다는 얘기는 투표행위로밖에 못하는 거다. 따라서 대통령갑의 파병 결정은 대통령에 의한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죠. 파병 결정은 고도의 국제관계에서의 파병 결정은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가 맞죠. 사법심사가 자제되는 통치행위다. 그러니까 외교 관계라든가 국제관계에서 발생하는 대통령의 행위들은 전부 다 있잖아요. 통치행위예요. 전부 다 통치행위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법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원전 40조 원 칠레 동유럽에 그죠? 동유럽에 그 원전 40조 원 뭐 얘기 나왔잖아요. 그거 우리나라 지금 손해 보고 있잖아요. 그 40조 원을 그 나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차관을 주잖아요.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돈 주고 우리가 지어주고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해줘. 우리 세금으로. 지금 그거 심각하죠. 그것도. 그 계약 파기 안 되나? 나 거기 너무 심각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요거. 설문 해결. 그러니까 대통령 갑의 파병 결정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맞아요. 그러나 항고소송에 의한 사법심사가 자제되는 통치행위예요. 자, 항고소송의 대상은 되는데 항고소송에 의한 사법심사는 자제되는 통치행위죠. 대통령 갑의 파병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첫 번째. 자, 이거는 다 지금 한계로는 뭐냐면 한계로는 소장의 청구 취지 1번과 관련된 거예요. 소장의 청구 취지 1번과 관련된 거예요. 소장의 청구 취지 1번에
1번에 청구취지 1번에 뭐뭐를 취소한다. 우리는 이제 취소송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자, 취소송은 대한민국에서 원고한테 제일 유리한 소송이에요. 취소로 가느냐 못 가느냐가 사활점이에요. 원고한테는 갔다 하는 순간 이기는 거예요. 거의 갔다 하는 순간 소송 요건만 만족하면 이겨요. 거의. 자, 그래서 취소로 가는데 청구취지 1번이 뭐뭐를 취소한다예요. 취소한다. 근데 취소한다는데 여기다가 못 쓰는 게 뭐냐 했더니 지금 통치행위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여기다 못 쓰는 거. 이게 한계론이에요. 행정소송의 한계라고 그래가지고 행정소송 한계를 전체를 논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행정소송 중에 지금 항고소송의 한계만 논하고 있어요. 항고소송의 한계만. 항고소송의 한계만 논하고 있어요. 당사자소송 한계 없어요. 당사자 소송은 한계가 없어요. 그 실질이 민사소송과 거의 동일하므로 공법 영역에서 나온 대등한 관계니까. 두 번째는 기관소송하고 민중소송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행정소법 45조 때문에 법정주의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또 한계론이 없어요. 법에서 정한 대로 하는 거라 한계론이 없어요. 그러면 한계론이 뭐가 있냐? 항고소송밖에 없는데 요 목적어를 쓸 수 있는 지점하고 그다음에 여기 목적어하고 여기는 사조에 여전히 항고소송이죠. 사조의 항고소송이죠. 그래서 무명 항고소송이죠. 사실 이런 말씀이 안 되는데요. 자, 무명이란 말은 법전에 없는 명시되지 않은 항고소송인데 나 인정할 거야라는 전제에 서 있는 개념이 원래는 이게요. 그러니까 무명 항고소송이란 말은 전제에 서 있어요. 그래서 무명 항고소송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예요. 원래 부정설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의무행 소송하고 그다음에 예방적 부작위 소송인데 의무행 소송은 뭐예요? 뭐뭐 하라. 이렇게 여기다 쓸 수 있느냐. 그다음에 예방적 부작위 소송은 뭐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즉 하라하고 하라. 여기다가 뭐뭐 하라 혹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기다가 뭐뭐를 하라 혹은 뭐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둘 다 동일한 전제에 서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50점짜리 나왔잖아요. 50점. 50점짜리 나왔어요. 근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가. 자, 청구하는 행정소송은 뭐뭐 하라예요. 이렇게 썼는데 뭐뭐 하라라고 쓰는 걸 말해요. 청구한다. 청구하는 행정소송, 이거 뭐뭐 한다, 이거 하라. 그러니까 무슨 냐면 취소를 청구한다. 이게 뭐예요? 취소하라. 그 다음에 처분을 청구한다. 환원하는 처분, 환원하라. 이렇게 쓸 수 있느냐예요. 그럼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자, 50점으로 나오잖아요. 50점으로 나오면 여기서는 첫 번째 줄이 중요해요. 첫 번째 줄이. 법원조직법 2조 1항이 나와야 돼요. 법원조직법 2조 1항. 50점을 쓸 때는 법원조직법 2조 1항이 나와야 돼요. 대전제가. 법원조직법 2조 1항에 의하면, 자,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자, 모든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한대요. 자, 심판이 뭐라고요? 심리 플러스 판단이에요. 이 심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심판한다. 너 심판받아, 이놈아. 그런 거 아니에요. 심리 플러스 판단이에요. 자, 심리는 소송 자료의 수집이고, 판단은 위법성 판단하는 거예요. 자,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자,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법원에 속하는 권한. 그러니까 이 법의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이 있대요. 법원에 속하는. 그러니까 모든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는데 이 법원에 속하는 권한이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법률상의 쟁송을 다 심판할 수 있느냐? 아니요. 권한이 있을 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을 잘 알아야 되는데, 냉면 그릇이 있는데 거기다 냉면을 담는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그릇이 다 있어요. 식당에 가면 모든 그릇이 다 있는데 각 그릇들마다 넣는 게 딱 특정돼 있다고 보자고요. 그럼 냉면 그릇에는 냉면을, 된장국 그릇에는 된장국을, 그다음에 뭐 김치찌개 그릇에는 김치찌개를 이렇게 넣는다 치자고요. 그러면은 모든 법률상의 쟁송, 모든 것들을 다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그릇이 한정돼 있으면 그 그릇에 넣을 수 있는 것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모든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해요. 그릇이. 그게 법원에 속하는 권한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있어야 돼요. if 행정소송의 제기가 적법하려면, 지금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게 인정되는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기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가 이렇게 했더니, 제기가 적법하려면, 자, 행정법 8조 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그거 나왔죠. 에 의하여 행정법원이 심판하는 법률상 분쟁이에요. 이거 행정법원이 심판하는 문제 뭐예요? 법원에 속하는 권한인데 요 법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 법원이 있어요. 하나씩 따져보면 일단 행정법원, 두 번째 민사법원, 세 번째 형사법원, 네 번째 여러분들이 가는 노동법원, 사실 민사법원인데 노동법원 특수한, 그 다음에 특허법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과세를 다투는 또 과세법원.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법원으로 이렇게 구별된 게 아니라 그 직무의 전문성을 해서 판사님들을 그곳에 오랫동안 근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뺑글뺑글 돌려버리면 전문성 생기기 전에 이제 돌아가니까. 자,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정법원이 심판하는 거, 여기 법원에 속하는 권한인데, 이 행정법원이 심판하는 법률상 분쟁에 또 그 법률상 분쟁을 해소할 소송 형식, 즉, 권한도 있어야 된다. 소송 형식이 행정법원에 속하는 권한이 한다. 이렇게요, 요거. 그러니까 2조 1항을 가지고 요렇게 말을 만든 거예요. 행정소송으로 들어와서. 요거. 이렇게 50점짜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대전제를 이렇게 세워야.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갑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가 관련해 첫째, 법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갑의 행정소송의 제기가 행정법원이 심판하는 법률상 분쟁이냐는 거예요. 이건 첫 번째. 이건 법률상 분쟁이냐. 법령 취소가. 두 번째는 업면허 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해 주는 처분, 환원하라. 이게 이 행정 제기가 행정법원에 속하는 권한이라는 거예요. 두 개. 그러니까 법률상 쟁송이냐, 하나는 행정법원에 속하는 권한이냐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해야 50점짜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재 있죠. 행정법 교재 보면 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사례 방식으로 재구성을 해줘야 돼요. 진짜 이게 어려운 작업인데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한테 제가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냥 외워버리라고요. 교과서를 다 짝짝 찢어가지고 사례의 논리에 따라서 재배열을 한 거예요. 문장들을. 법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갑의 행정소송의 제기가 행정법원이 심판하는 법률상 분쟁인지 여부. 자, 행정법원이 심판하는 법률상 분쟁은 이제 첫 번째 대전제. 자, 권리 주체 간의 구체적인 법률 관계를 둘러싼 특정인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분쟁이다, 이게. 근데 그게 바로 자, 법령의 해석 적용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가능한 분쟁이다.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권리 주체 간의 구체적 법률 관계를 둘러싼 특정인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분쟁인데 그 법률상 이익에 관한 분쟁이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이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자, 이것과 관련해 또 2번은 뭐냐면 요거를 다시 재정의해 줘요. 권리 주체 간의 구체적인 권리 주체 간의 구체적인 법률 관계를 둘러싼 특정인의 범성에 관한 분쟁 이렇게 났잖아요. 요거는 있잖아요. 구체적 사건성에 따른 한계라 그래요. 교과서를 보면. 그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은요. 법령의 해석 적용에 따른 한계라 그래요. 요거. 따라서 법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가백성의 제기가 행정법원이 심판한 법률상 분쟁에 관련하여 이 구체적 사건성에 따른 한계 내에 있는지가 문제되죠. 요거요. 지금 법령의 해석 적용에 따른 한계가 아니고 여기가 통칭이가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구체적 사건성에 따른 한계냐는 거죠. 구체적 사건성에 따른 한계는 있는지 여부, 구체적 사건성에 따른 한계의 의의를 써주면 돼요. 일단 의의. 그래서 당사자 간의 구체적 현실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법적 분쟁. 그다음에 당구를 치면은 현실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법적 분쟁이다. 형권법, 당구치고 형권법 하자. 이렇게. 그래서 행정법 공부하지 말고 형권법 공부하자.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그래서 반사적, 사실상의, 그 다음에 추상적 규범 통제, 개인의 권리 또는 이권 구제와 무관한 분쟁, 이런 것들은 구체적 사건성에 따른 한계를 벗어난 거죠. 그러면 법령의 취소는 도대체 뭐냐? 법령의 취소가 했더니 법령의 효력 또는 해석 자체를 직접 다투는 소송인 자, 추상적 규범 통제의 문제에 해당하는 거죠, 이건요. 그래서 법령 규칙 이현위법 심사로 가야 되지 이 법령을 취소해달라는 뭐요? 행정소송으로 올 수는 없다. 당사자는 구체적 현실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법적 분쟁이 아니다, 이거는. 따라서 구체적 사건성에 따른 한계 내에 있지가 않다. 한계 내에 있지 않으니까 행정법원 심판은 법률상 분쟁이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행정법원에 속하는 권한이냐, 이거는 3조, 4조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50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전제가. 행정소송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항고소송에는 취소한다. 취소송. 무효임을 확인한다. 무효동 확인소송. 부자기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부자기 확인소송이 있어요. 그런데 갑이 제기한 어업면허 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하라. 종전으로 환원해주는 처분을 청구하는 것. 종전으로 환원하는 처분을 행하라. 이거 청구하는 행정소송 행하라는 것은 소위 의무행 소송이다. 그러면 어업면허 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해주는 처분을 청구하는 가배행소송 제의가 행정법원에 속하는 권한인지와 관련해 소위 의무행 소송의 행정법원에 속하는 권한인지 문제된다. 행정법원에 속하는 권한이 되려면 3조 4조에 있어야 되겠죠. 3조 4조에 있어야 되는데 이 4조의 항고소송의 종류를 열거적 제한적이라는 점으로 봐버리면 이건 부정하게 되겠죠. 거기에 쓰여져 있는 것만 인정할 거야. 그럼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 형식적 권력 분립, 그 다음에 입법 정책의 문제 이렇게 법으로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 권력 분립이다. 즉 국민의 권리 보장에 있다. 이렇게 나눈 건. 그 다음에 문자가 적극적 변경으로 봐야 이거 취소 또는 변경. 아, 그거 못 보기 위해서? 그러면 예시 규정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그 바라보는 시각들인데, 그 시각을 긍정하는 견해라고 한 곳으로 묶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긍정하는 견해 안에 이 세 명이 있는 게, 이제 세 시각이 있는 것이지, 한 시각 안에 이런 논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건 충돌되고 있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는데, 이례적이고, 그 다음에 미리 구제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다른 구제 방법이 없는 1미다죠. 1미다. 다른 구제 방법이 없는 경우에 인정된다는 제한적 허용설이 있다. 1미다. 판례. 자,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라는 청구죠. 자,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라는 청구. 그러니까 피고가 검사고요. 검사는 원고에게 압수물을 환부하라. 압수물의 환부를 이행하라 이거나 압수물을 환부하라 돌려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거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행 소송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검토는 잘 나와야 돼요. 언제나 이거 타당하다 이렇게 검토가 나와야 돼요. 검토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검토한 다음에는 목차에 대한 평가를 써줘야 돼요. 기다 아니다 평가를 써주고. 그 다음에 자, 제일 이제 핵심인데, 자, 그 의무행 소송을 실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는요. 지금 현재 부작위 확인 소송이 있거든요. 부작위 확인 소송을 사문화시키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 부작위 확인 소송을 사문화하는 이런 해석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즉 명문의 법률 규정을 사문화하는 해석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이제 너무 치명적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그 법사위의 계류 중인 행정소송법 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본회의 해부해서 해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법사위에서 절대 통과를 안 시키죠. 40년 동안 통과를 안 시키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 이 법체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법원은 사법기관이죠. 사법이 뭐냐면 법을 해석하여 판단하는 기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행정은요, 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법을 적용해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그 다음에 부작위 하라고, 국민들한테 부작위 하라고 명령을 내리라고 하면 명령을 내리고, 그게 행정이거든요. 그런데 사법부는 그것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뒤에, 즉 복심이라 하죠. 그러니까 앞에 있으면 제일 1차적인데 2차적으로 그게 해석하고 판단해요, 법을. 그 해석 판단된 법에 이 해석 적용을 한 게 제대로 맞아떨어지느냐 맞아떨어지지 않느냐만 평가하면 되는 것이지, 그 앞에서 안 한 게, 적용을 안 한 게 너 잘못됐으니까 내가 적용할게, 그러면 권력분립 위반이에요. 절대로 통과 안 돼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없어질 때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 조항만큼은 통과가 안 돼요. 의무행소송 조항만큼. 그게 반드시 실적 법치국가의 실적 법치주의에 반드시 부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법부가 있잖아요. 행정을 하게 돼요. 사법부가 행정을 하는데 만약에 평등원칙에 벗어나는 자의적 행정을 하면 그게 뭐예요? 그걸 정치행위라 그래요, 그걸. 그럼 사법부가 정치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말 경계심을 가지고 누가 반대하느냐? 사법부에서 반대해요, 그걸. 큰일 난다고. 사법부가 정치화된다고 사법부에서 반대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업면허 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해주는 처분을 청구하는 가배행정소송의 제기는 행정법원에 속하는 권한이 아니다. 설문 해결.
갑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면허 면적 축소와 관련된 법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면허 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해주는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지 않다. 적법하게 인정 안 된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적법하게 인정될 수 없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있냐 물어보면 있지 않다 이렇게 하세요. 있지 않다. 없냐 그러면 없지 않다. 왜? 그게 상대방의 입증으로 넘어간 거야 이런 의미에 이게. 그러니까 인정될 수 있지 않다 그러면 있어야 된다는 쪽으로 이제 입증 책임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입증할 수가 없죠. 자, 그다음에 예방적 부작위 소송은 자 미리 자 부작위 하지 마. 미리 하지 마 소송이에요, 이거. 어려운 말 아니죠? 미리 하지 마. 미리 하지 마 소송이에요. 미리 하지 마 소송. 예방적 부작위 소송 이렇게 오면은 좀 어려우니까 미리 하지 마 소송. 그래서 예방적 금지 소송이라 하기도 해요. 자, 그럼 마지막 줄이에요. 마지막 줄. 자, 요거. 청구 취지가 뭐냐면, 자,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요거는 무슨 소송이든 다 있어요. 요 문구는 어떤 소송이든 다 있어요. 그럼 피고는 소의 을에게 건축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리 건축 허가를 한다를 하지 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는 것을 예방적 금지 소송 혹은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건축 허가를 취소한다. 그러면 취소. 건축 허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러면 무효 소송. 아직 나오지 않은 건축 허가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 그러면 그때는 부작위 확인 소송. 그거 왜 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 마. 그다음에 해라. 건축 허가를 해라. 건축을 허가하라. 건축 허가를 해라. 하면 건축을 허가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판례를 이제 구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의무행위 소송 혹은 예방적 금지 소송 혹은 예방적 부작위 소송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청구 취지가 기재되면 이런 소송을 우리가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라 하죠. 자, 그러면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나 의무행위 소송과 관련된 첫 번째 대전제는 3조와 4조죠. 밑자라고 쓴 이유는요. 이제 와자라는 것은 요거는요 이론설. 실체법적 처분개념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밑 3조도 있고 4조도 있어. 이렇게 밑 3조도 있고 4조도 있어. 행정소송법 제3조 및 제4조에 가면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동항소송, 부작위 소송이 있어요. 여기에. 자, 그다음에 이 3조에서는 항고소송이나 말을 끌어오고 4조에서는 취소소송부터 시작해서 여기 무효동 확인 소송, 부작위 소송을 끌고 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는 독특하죠. 두 번째는 정의를 빼내는 거죠. 자, 갑이 제기한 소송 형식은 위법한 행정작용을 미리 저지할 것을 목적으로 장래에 있을 특정한 행정의 발동에 대한 방지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특정한 행정행위 발동에 대한 방지를 청구한 소송이니까 소위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때 이제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것과 관련한 이러한 소위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현행 행정소송법에서 허용될 수 있는가 물어보는 것과 관련하여 소위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행정소송법상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지 문제된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근본적인 물음은 권한이죠.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냐, 이게. 근본적인 물음이. 이런 소송 형식이 행정법원의 권한에 있는 거냐, 이게. 소송 형식은 법원의 권한이에요, 소송 형식은. 소송의 진행이나 소송 형식은 법원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행정소송법상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느냐는 거죠. 그랬더니 자, 학설 보겠습니다. 자, 형식적 권력 분립 원칙에 비춰보면 동법 4조는 열거 규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다음에 예. 무슨 소리야? 실적 권력 분립 원칙에 비춰보면 동법 제4조는 예시 규정으로 봐야 되겠지. 그랬더니 예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열거 균형인데 예외적으로 처분 요건이 이례적이며 미리 구제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고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부정인데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하겠다. 가능하다. 근데 이 일미다 이 예외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를 말한다고 이게 여기 이 예외적인 경우를 우리가 가리켜서 뭐라 한다?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상황이다. 이게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상황이다.
그럼 재량형으로 수축되면 상대방에겐 행정개입 청구권이 발생한다. 사익보호성이 있는 상대방한테는 행정개입 청구권이 발생한다. 행정개입 청구권이 발생한 사람은요, 이 행정청에 대하여 두 가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라. 두 번째는 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의무행 소송과 예방적 부작위 소송은 둘 다 기본 밑에 깔고 있는 전제가 우리가 완벽 정리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행정개입 청구권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행정개입 청구권은 우리 판례가 절대로 인정 안 해요. 절대로 인정 안 해요. 심지어 평석에서는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새만금 판례 사건에서 길을 열어두었다. 그건 대오해예요. 그게 아니고 그거는 본안에 가서 이 재량 행위를 입법심사, 재량 입법심사가 어떤 방식에서 입법심사를 하게 되지라는 관점에서 풀어놓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을 공부하고 관계가 없는 영역이에요, 거기는. 자, 그 다음에 판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준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자, 부작위를 구하는, 부작위라는 판결을 구하니까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자, 예비적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면 써도 되고 귀에 안 들어오면 이거 안 써도 돼요. 원고의 청구는 이렇게 원고 청구는 행정소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예, 우리는 열거 규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검토 및 소결. 자, 왜 열거 규정일 수밖에 없느냐? 요거 가지고 이제 하면 되겠죠. 자, 행절법. 행정소송법은 행절법, 절차법으로서 법정제의가 적용된다는 점. 예, 절차법이니까 법정제의가 적용되죠. 그 다음에 자, 항사통.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판단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제도라는 점. 항사통. 그렇죠? 판례가 타당하다. 그래서 여기서 목차 그대로, 요 목차 그대로 끌고 와서 소위 예방적 부작위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지 여부 속하지 아니한다. 설문 해결. 자, 맨 위로 올라가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 갑이 B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피고는 소의 을에게 건축화를 할서는 아니 된다는 청구는 소위 예방적 부작위 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있지 않다. 이런 거죠.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쓸 때 꼭 첫 번째 묻는 문제를 꼭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묻는 문제 이거를 축약하고 써머리해서 쓰지 마세요. 그리고 소결이나 사안의 경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검토해서 끝나는 답안이 너무 많아요. 판례가 타당하다. 그럼 채점자 그래요. 판례가 타당하다? 그럼 어쩌라고 이렇게.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면 그 목차 내에 평가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적으로 하면은 수학 문제를 냈는데 풀이는 다 써놓고 마지막 정답 2 숫자 하나를 안 쓴 거 똑같아요. 그럼 숫자 안 쓰면 여러분 안 줘요 원래. 수학에서는 점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하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니까 부분 점수라는 이 미명하에 점수를 주는데 원래 빵점이에요 그거. 저 때는 초등학교 아니라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렇게 풀이까지 다 해놓고 마지막에 이 숫자 안 쓰잖아요. 빵점이에요. 점수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내미 보니까 부분 점수를 준대. 5점이면 2점도 주고. 무슨 그런 이상한 짓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실수하죠. 정확하게 끝맺음을 딱 해내야죠. 뭐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이 언제나 있어야 돼요. 언제나. 학판검사. 언제나. 그다음에 문제 소지하면 마지막에 설문 해결.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반드시 판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뭐 딱히 뭐 10점이니까 이제 이러한 소송은 자,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있는가? 근데 앞에 보니까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판결을 관한 행정소송이에요. 예방적? 당연히 부작위 소송이죠. 그러면 여 위에 있잖아요. 별 말이 다 나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쟁송법에서는 요 위에 있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위에서 찾을 건 하나밖에 없어요. 대원 피협 재관행. 마지막에 모르니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뭐지? 그 다음에 누가 지금 소송 제기하지? 원. 그 다음에 관할 행정청이 나오나? 관할 행정청 나오면 저거죠. 그래서 자, 대원 피협 재관행. 자, 이것도 참 재밌는데 기존에 있잖아요. 기존에 지금도 그러는데 학원 가면 답안을 이렇게 써요. 답안을 어떻게 쓰냐면 요건, 효과, 입안의 효과, 그 다음에 구제 방법.
크게 이렇게 써요. 크게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제 요건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한 4개가 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건들을 다 얘기하고 다 써요. 그렇게 해야 답안이 풍부하대. 이렇게 쓰는 것은 논술형. 지금 어디에 살아있냐면, 저기, 감정평가사 시험 가면 이 논술형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사령. 지금 현재 사령으로 나오잖아요? 사령으로 나오면, 요 의인은 있잖아요. 의인은 대전제가 돼요. 대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사례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잖아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지? 라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했나거든요. 자, 이렇게 나가는데 대전제에서 여러분 시험 문제 내면 있잖아요. 주어하고 동사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어떤 문장, 센텐스가 형성이 되려면, 센텐스가 성립이 되려면, 주어하고 목적어, SVO인데, 이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이거 반드시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반드시. 그러면, 자, 대원 피업 재관행이에요, 대원 피업 재관행.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최고니까. 대원 피업 재관행 중에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건, 요거는 당연히 내죠. 무엇을, 요거를 물어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원고 있죠, 원고. 누구에게잖아요, 누구에게. 근데 이 누구에게는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인기타주단 노이아 유대선이라고. 인기타주단 노이아 유대선 외에는 시험 문제 못 내요. 나머지는 다 원고예요, 원고. 아시겠죠? 인기타주단 노이아 유대선 외에는 직접 상대방은 다 원고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시험 문제 거기서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요. 인기타주단 노이아 유대선만 온 건가? 그게 아니고 다 원고예요. 원고 적격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고 적격이 문제 있는 것만 인기타주단 노이아 유대선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최근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이 있어요. 거기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모텔이 들어온대요, 모텔이. 그러니까 모텔이 들어오면은 이거 난리잖아, 이거. 그 애들 오가는데 걔네들이 공부가 되겠어요? 싱숭생숭해서? 그러니까 그게 들어온다고 해서 그거를 취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허가처분. 그 원고가 되냐는 거예요, 주민이. 원고가 되냐. 그 시험 문제 나왔어요, 최근에. 여러분들도 그거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와버리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 나누면 돼, 나누면. 주민을 나누면 돼요. 주민은 어떻게 나눠요? 학력 아동이 있는 주민이냐가 중요해요. 학교 환경 위생 정화라는 게 뭐냐면 애들의 정서적, 성적, 교육적 성장에 저해가 되느냐가 문제가 돼요. 그럼 거기에 저해되는 게 사행산업들, 오락실, 그다음에 이런 거, 그다음에 퇴폐 만화가게, 그다음에 퇴폐 모텔, 이런 것들은 애들의 정서, 그다음에 이런 정상적인 성장기의 아이들의 예곡을 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회 우리 이제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럴 때 누가 아이들이죠, 거기에. 그럼 아이가 없는 주민들은 원고가 아니에요. 아이가 없는 주민들은. 그래서 그 신혼부부 원고 아니에요. 신혼부부들은 원고 아니에요. 그다음에 노인들만 살고 있는 집도 원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원고냐? 실질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유치원부터 어린이집, 초, 중, 고, 대학생들,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얘들 원고. 그 다음에 그 애네들을 데리고 있는 친권자인 부모도 원고. 나머지는 원고 아니에요. 그걸 나누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툭 던져놨어요, 지금. 이건 사안포섭에서 하시면 돼요. 근관부 계직구로 하면 돼요, 이거. 노이아에서 노이아 아파트 주민에, 그 주민에 들어간다면 여기도 주민에. 아파트 주민만 아파트 그건 아니고 그 주민. 그러니까 이거를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그래서 특사 한침 사추, 한침 입증, 이렇게 쓰면은 빵점.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은 환경영향평가가 아니에요. 모텔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니에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댐, 고속도로 이런 걸 말해요. 원자력발전소 이런 거 말해요. 사드 이런 거. 이게 바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고, 아니 거기에 빠찡코, 그 다음에 뭐 오락실, 그 다음에 모텔, 그 다음에 룸살롱,
이런 거, 단란 지적 이런 거 들어가는 게 그게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냐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냐 아니에요. 200m거든요. 학교로부터 200m 안에. 그러면 200m 안에 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죠. 좀 다르죠, 지금 상황이. 그때는 근거안보 계집구예요, 그거. 근거법률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이익, 관련 법률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이익, 그 다음에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에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의 합리적인 해석상 그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전히 순공보, 공유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 국민의 뭐죠? 계집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까지 보호하는 취지까지를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취지가 어떻게 되냐. 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취지가 뭐냐. 금방 얘기했죠. 그 취약 아동들의 혹은 그 학생들의 정서적이고 육체적이고 그 다음에 학문적인 어떤 발달에 있어서 저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 그래서 그 다음에 피고적격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죠. 관할 행정청 해버리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피고적격 시험 문제 못 내. 그 다음에 협의소익 요것도 뭐예요? 반드시 나와야 돼. 언급이 효과 소멸했다. 효과 소멸했다는 언급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아니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시험에 언급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전히 협의 소익이 있느냐. 원칙 예외 여전히.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제소기간은 있잖아요. 이거는 딱히 시험 문제 낼 건 없는데 대상 적격에 이게 뭐가 치성이 대상이다. 그럼 걔로부터 기산점을 빼내는 거죠. 취남원.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에 하면 원처분이 기산점인데 얘가 재결을 거쳐왔네. 그럼 재결서 정보를 받은 날이 기산점으로 바뀐다. 이런 거. 최근에는 제소기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시험 문제 낼 건데 이의 신청이라는 게 최고로 중요한 지금 테마가 됐어요. 올해 여러분들한테 그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은 개별법상의 이의 신청이 있고 민원 처리법상의 이의 신청이 있어요. 이의 신청이 딴 게 아니에요. 민원이에요, 민원. 민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민원을. 우리가 이의 신청이라고 되게 어렵게 말하는데 사실은 민원을 넣은 거예요, 민원을. 근데 민원을 넣을 때는 공식적인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문서로 넣어야 돼요. 근데 문서로 넣을 때 민원이라는 문서가 없어요. 이의 신청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이의 신청이라는 이의 신청서를 내요. 누구한테? 처분청에게 내요, 처분청에게. 그러면 그 이의 신청을 개별 법을 봤더니 이의 신청을 거친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행정심판 얘기 없이. 그럼 그 이의 신청이 행정심판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의 신청을 거쳤는데도 그 통지 의무가 있거든요. 통지를 받은 후에는 여전히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면 그 이의 신청은 강학상 이의 신청이라 그래요. 행정심판이나 안 하고. 그래서 이의 신청서를 가지고서 강학상 이의 신청이냐 이게 아니면 이게 강학상 이의 신청이 아닌 특별법상의 행정심판이냐 이렇게 둘로 나뉘는 견해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거 시험 문제 한번 낼게요, 여러분들한테 뒤에. 자,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관할법은 이거 시험 문제 못 내고 행정심판 전체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못 낸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럼 결국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요거하고 요거밖에 없어요. 왜? 사례형으로 내는 한은. 근데 무슨 요건을 다 쓰고 그다음 위반 효과 또 쓰고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건이 들어와서 요건, 대원, 피협, 재가능 7개의 요건이 있다. 그 중에 대상 적격을 충족하면 문제된다. 원고 적격을 충족하는 문제된다. 그 다음에 언급이 있으면 협의 소익이 있는지 문제된다. 그 다음에 요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들은 문제될 바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소거와 문제를 발굴하는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이게 사례 문제 풀이법이에요, 요게 없는데 어떻게 점수를 주냐고요. 너무 답답해요, 진짜로. 그래서 여기도 볼게요. 행정법 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항고소송에는 이렇게 있다. 일단 대전제. 그 다음에 요 소송이 뭐냐.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소송 형식이 뭔지를. 그때 얘기해 바로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다. 그럼 마지막 묻는 문제. 이러한 소위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죠. 허용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소위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행정소송법상 행정법원에 속하는 권한이 문제된다. 행정소송법상 행정법원에 속 권한이냐는 거죠, 이게. 행정소송법상 행정법원의 권한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금방 봤던 것처럼 형, 열, 실, 예, 일입니다. 판례, 똑같은 판례. 자, 신축 건물의 준공처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예비적 청구를 하지 말고 원고의 청구는 행정 허용되지 않는 것이면 무조건 예비적이란 말 들어가 돼가 안 들어가 돼요. 상관없어요 이건요. 자 그다음에 검토 행절법 항사통 그 판례가 타당하다. 그러면 항상 묻는 문제에 대한 답, 목차에 대한 답. 소위 예방적 부작위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럼 그걸로 끝났나? 아니 마지막 설문에 의해서 이제 묻는 문제 그대로 A 주식회사가 안동시장을 상대로 나왔잖아요. A 주식회사가 주어 안동시장 목적어 그 상대로 안동시장은 B 주식회사의 분뇨 수집 운반업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관할법원에 제기했다면 이러한 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있지 않다. 왜? 허용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허용될 수 있나 없다. 허용될 수 있지 않다. 있는가 있지 않다. 있는가 있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노트 개념이 노트 개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바로 이제 취소 소송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